자, 시간이 됐네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렇게 설명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계신 시간 동안에 그래도 좀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안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하이탑 에듀의 이제 대표 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하이탑 에듀뿐만 아니라 이제 성남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스카이에 합격하는 아이들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경우들도 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서 약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나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되는 소양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현장에서 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년대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질문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시 실적을 가져온 거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설명회 듣고 계신 자제분들도 사실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은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또 어떤 것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성남에 이제 토박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풍생중 풍생고 나오고, 그리고 충북대 의대를 다녔고, 그래서 성남에서 거의 한 40년 이상을 이제 살아왔고, 그리고 요 지역에서도 한 20년 정도 이상 입시 교육을 해왔죠.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이 지역의 어떤 정보의 좀 느림?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입시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들을 좀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끊고, 우리 어머님들도 오늘 오셔서 이런 정보를 얻고 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는 저는 정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중요해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중등내신이 197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 신규 상담 원서인데, 이 중등내신 197이면 전교권에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잘하는 건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와서 얻은 성적이 좀 아쉽죠. 국어가 3등급.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 라인에서는 이거보다 더 낮은 거죠. 영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과학이 4등급, 사회가 3등급. 제가 어제 오늘 해서 우리 이제 재원생들 중에 고등학생들 좀 반에 들어가서 입시 교육을 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2등급, 3등급 이런 것들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유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사실 이 정도 점수면은 가천대를 뚫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수학 관련된 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수학 점수는 그래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가천대 합격할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공대 쪽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전교권에 있었던 학생이 가천대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게 왜 그럴까? 그쵸? 중학교 때 수1까지 공부를 했고,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쵸?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동광고에서 이제 전교권에 있는 학생의 얘기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꾸준한 노력과 학원의 체계적인 수업이다. 뭐 이런 하이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주 진행되는 심화 수업과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저의 부분을 깨닫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또한 어떤 기출문제, 담당 선생님 풀이, 앞으로는 더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학습을 할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학생들이 여기도 이제 1등급인 학생인데, 그렇죠?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거의 다 잊은 내용이어서 좀 이렇게 막막하고 두려웠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시험 대비를 잘 하게 되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 두 가지에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만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이렇게 4개의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현재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입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있고 그 이하가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 이제
그 입시가 좀 다르죠. 이제 그 등급 구간이 좀 다르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이제 고교학점제 라인이죠. 근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의 입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 그러면 논술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입시들을 알고 이 입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학생들도 전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도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설명회를 많이 해줬는데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라는 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잖아요. 기록부. 근데 일명 이거 생기부라고 하는데 생활기록부죠. 생기부 영역 중에 교과만 보겠다는 겁니다. 교과는 이제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만 보겠다. 그래서 교과 등급을 보고 수능 최저를 가지고 대학을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교과 등급이 좋다라면은 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1.8등급 정도 받았다? 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거의 다 1, 2선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교학점제로 치면은 거의 올 1등급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건데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한 건국대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종합 전형이죠.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하나 생겨요. 이 오해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생기부에 어떤 세특이나 그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는 어떤 말들, 담당 선생님들이 그다음 창체라 그럽니다. 그 창의적 체험활동, 그래서 뭐 동아리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글들이 써져 있는데 이 글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줄 알아요. 일단 이건 아닙니다. 이 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글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교과 등급이에요. 학생부에는 이 교과 등급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질문이 하나 있던데 우리 성남에서 좀 유리한 게 뭐냐, 우리 성남 입시에서 좋은 게 뭐냐,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신 따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이나 분당 혹은 뭐 잠실, 위례 이런 지역에서도 우리 성남으로 전학 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유는 이제 이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내신을 잘 따는 거는 이제 이게 쉬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던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이 상위 경쟁자가 많지가 않아요. 쉽게 해서 공부를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포진되어 있지만 그 학생 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다.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통합과학이나 뭐 수학에 대한 선행, 그 다음에 심화학습 같은 것들을 이 위례, 잠실, 분당, 강남 이런 지역은 그냥 해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 따기는 굉장히 수월하다. 그럼 대학을 내신으로 가는 거면 우리가 잘 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내신은 따기가 좋은데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내신은 따기가 좋은데 스토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2등급이어도 표준 편차라는 게 있거든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표준 편차라는 거는 난도와 그 학교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표준 편차가 잘하는 학교라고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 성남 지역에 있는 성남 수정중원구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2등급이어도 좀 저평가되는 게 있습니다. 경쟁자에 비해서. 이거는 가지고 있는 한계죠. 하지만 좋은 점은 2등급을 따기는 좋다는 거죠. 그렇죠? 고교학점제 라인에서는 1등급을 따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현재의 입시고, 그 다음 그 외에는 이제 정시랑 논술이 있겠죠. 정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수능 시험으로,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학들을 갈 때 요 정도 라인이에요. 이제 퍼센트 비율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98학번인데 98학번 때도 똑같았어요. 한 4% 정도가 인류되고 10% 정도가 인서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죠. 4% 정도가 인류되고 10% 정도가 인서울이 되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까 그 질문은 이따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이 밑에 학년들에서는 여기 이렇게 통합이 된 거죠. 1등급이 10%니까 현재 1, 2등급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번에.
그 다음에 2등급이 34%까지니까 현재 3, 4등급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류대랑 서울 중위권 대학까지도 혼재가 되어 있고, 이쪽은 인서울과 수도권 상위, 수도권 하위 대학까지도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고등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을 따야 되겠죠? 10%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할만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막상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1등급을 따는 것도 어려운데 1등급을 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대학을 갈지가 물음표가 좀 찍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게 현재의 등급이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고1 이하의 등급. 그죠?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1등급. 현재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뉘어서 1에서 1.3까지는 이런 데를 갈 수가 있고, 뭐, 그 다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차별화돼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좀 혼재되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경험상 우리 성남권에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한 2.1등급에 서울대에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연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1.5, 1.8 이런 선은 돼야 한번 요런 데를 한번 써볼 만하다. 그죠? 그나마도 붙기가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고교학점제에서는 어떤 입시가 펼쳐질 거냐, 내년도에 확정이 되거든요. 아직은 확정안은 없습니다. 근데 예측을 하기를 내신 등급만으로는 학생을 선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의 내용들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도 이게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을 보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구간이 너무 넓으니까 또 수능 최저 같은 것도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켠에서는 자기소개서 들어가지 않을까? 면접도 보지 않을까? 그래서 혼합형 입시가 치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뭐 낮은 대학으로 가게 되면 그럴 필요가 별로 없죠. 그냥 내신 등급과 수능 최저로. 지금도 이 지방대 쪽은 종합전형으로 많이 안 뽑아요. 그냥 교과전형으로 등급하고 수능 최저만 보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지방대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인서울이나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대입 준비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합격을 좌우하는 것들이 될 텐데, 이게 합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지원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는 이쪽에 있죠. 그죠? 내신 등급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합격을 좌우하는 건 저쪽 빨간색 쪽이 되겠다. 그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현재 지금 준비가 한창인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런 것들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은 문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중학교 때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요. 요새 조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너무 쉽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와요. 점수가 잘 나오니까 이게 평소에 뭘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자꾸만 무너지는 느낌? 이렇게. 그래서 시험 때만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아마 지금 계신 분들도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우리 아이는 시험 때만 좀 열심히 하고 평상시엔 열심히 안 한다? 이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험 때만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안심하고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막상 고등학교에 가보면은 혹은 입시를 치르면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그죠? 왜냐하면 전국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경쟁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나오네요. 서울대 의예과, 연세대 의예과, 고려대 의과, 한양대 의예과, 의예과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자, 39명 선발, 45명, 28명, 40명을 선발하는데 입결이, 그죠? 입결이 요런 정도의 등급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1점대 극초반이죠. 고교학점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1.0선의 극초반에 있어야 된다. 근데 경쟁률을 보시면 이런 식의 경쟁률이 있어요. 조금 가장 나쁜 상황으로 해서 이 28명을 뽑는 고려대학교 38대 1의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다시요. 한양대 의대를 볼게요. 40명을 뽑고 27대 1로
그럼 40명이 합격하는데 대략 28대 1의 지원율이었으면, 경쟁률이었으면 1120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40명이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종합전형에서. 그러면 1080명이 불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이 4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가 핵심일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떨어지는 거죠, 종합전형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말씀을 드렸고, 그죠? 생기부, 뭐 수능 최저.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내신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신만. 그래서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공부하고, 좀 잘하는 아이들도, 아까 제가 하이탑방 컨설팅을 들어갔다 왔는데 평상시에 수능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그게 막상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 그죠?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알고 계시면 학생들을 케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냥 안 좋은 걸 떠나서 대학교 입시를 봤을 때는 인서울을 고려한다? 그러면 되게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거리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준비할 거리들, 레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4까지 간다 그랬는데 질문이 있어서 아마 1시간 안쪽으로는 끝날 것 같아요. 자, 이걸 다 준비해야 돼요. 그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일단 내신 등급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봤던 슬라이드죠? 그죠? 197인데 안 나왔던 등급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이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외부 지문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 성일고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뒤쪽의 문제는 못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뭐 헷갈렸어요. 실수가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일단은 요것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중학교 때는 좀 상상을 못하는 점수죠. 68점 받아왔다? 69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학 점수를 69점 받았다? 그럼 엄마들이 이제 야, 학원 다 때려쳐. 그게 뭐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2등급입니다. 10% 정도 되는 거죠. 인서울에 이제 건국대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등급.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심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심화 문제들이. 중학교 때는 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좀 어떤 방법적인 면을 얘기하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죠. 아, 심화 문제를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구나. 그죠? 저도 이제 제 딸이 있거든요. 제 딸이 이제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최상위 수학 제가 같이 해줍니다. 재밌게. 그죠? 심화 문제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걸 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학교나 초등학교 시절에는 좀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현장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심화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얘기들은 일단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지금 현재 입시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준비가 돼야 될 것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등급을 따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키워드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우리 학원의 레벨 중에서 C2반에 들어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평범한 반이거든요. 뭐 지금 고2로 치면 한 3등급 정도를 노려서 이제 가천대나 인서울의 하위권 대학을 노려보는 반이고, 그죠? 라이트센이나 RPN 같은 것들을 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제가 너 심화 문제 좀 해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10 중에 9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전혀. 제가 심화 문제 할 틈이 어디 있어요? 유형하기도 바빠요. 그러면 이제 2등급을 따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고교학점제에서는 1등급을 따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낮은 레벨에서도 심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심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심화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드리고, 아이들이 알아요. 어려운 문제 나오고 이런 거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태평중 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중학교 때도.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애가 좀 정신 차려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국영수가 2등급 선상까지 막 가는 거예요. 잘했죠. 공부 되게 못하던 애인데 막 2, 3등급 선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인서울의 하위권 대학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탐구가 4, 5등급 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다 얘기했어요. 야, 탐구 점수를 좀 올려야 된다. 말은 맞죠. 근데 다음번에 봤더니 똑같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시험 기간에 탐구를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평소에 더 많이 해놓으면 좋은데 그건 잘 안 되고, 근데 고교학점제 라인에서는 특히,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과목이 너무 많아요. 과목 보세요. 이게 편제표인데 성일고의 편제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준으로 하면 문학, 대수, 영어,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중에서 택 1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4과목이 되겠죠? 거기다가 여기서 또 택 3을 해야 돼요. 그럼 7과목이 될 텐데, 잘 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과목들이 쉬운 과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학기에 7개 과목을 새로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학년이면 타이밍을 잡아서 이런 것들 미리 해놓으면 부담이 좀 줄죠. 물론 미리 해놓는 거에 부작용도 있어요. 하지만 좀 미리 해놓으면 부담이 줄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미리 해야죠. 다음 학기 거를. 그죠? 근데 그냥 영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과학교과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하이탑이 성남 수정중앙구에 입시를 조금 제가 잘 끌고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등 본원에다 과학을 깔았어요, 강좌를. 이제 고등학교 선행도 좀 하고 보내자. 그런데 토요일 강좌인데 지금 2명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 제가 손해보는 거죠. 그래도 계속 깔아놓고 있어요. 언젠간 들어오겠지? 그죠?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 저학년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이공계를 노린다면 과학을 꼭 해야 됩니다. 저희 학원을 다니라는 게 아니라 과학을 꼭 중학교 시절에 좀 해놔야 된다. 고등학교에 가면 할 게 이렇게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팩트에 따른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이 공부입니다. 이제 올림 학습들, 미리 좀 해놓는 것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이게 미리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좀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리 하느라고 그때 힘 빠져가지고 약간 애들이 이제 사춘기잖아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막 그때 막 힘 빠져서 반항적으로 돌변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잘해야 돼요, 학생들을 보면서. 하지만 좀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내신 등급과 관련해서는 심화학습, 그 다음에 올림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올림학습에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 드릴게. 국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국어는 수능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쓸모가 많아요. 국어는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쓸모가 많고, 그 다음 국어 수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면은 그러면 다른 공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영수만 하지 말고 국어 정도도 좀 보고 과학 선행도 좀 하고 이러면은 고등학교에 가서 훨씬 좀 여유로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요런 아이들인데요. 수능, 논술 면접. 방금 전에 제가 국어 수능 공부하셔야 된다고 얘기는 드렸죠. 이런 것들을 중학교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진짜로 해야죠. 근데 고등학교 때도 이 면접 준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잘 없는 거죠, 아이들이 내신 공부한다고. 하지만 얘네는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논술은 좀 별개로 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공부의 라인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이하에서는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스카이권의 학생들 얘기 드린다 그랬잖아요. 걔네 중에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통점은 아니지만 걔네들 독서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떠냐면, 보통 제가 보면 보통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독서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되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약간 좀 이상하게 돼요. 책을 안 읽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약간 이 핸드폰이나 이렇게 좀 가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스카이권에 합격한 아이들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죠? 여유 나면 좀 책 좀 읽고 뭐 이랬던 아이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서만 잘해도 저는 이런 것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학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의 계획표를 적은 거예요. 자, 취침. 남학생이죠. 딱 봐도. 그죠? 빨간색으로 그냥 학교, 학원, 여가 시간, 취침, 주말 일정 노는 거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그죠? 이 학생 볼까요? 이 학생 좀 더 많이 좀 씻기 등교까지 좀 디테일한 학생입니다. 학교, 휴식, 영어, 저녁 먹기, 영어 학원 가기, 영어 학원, 씻기, 수학 숙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짜져 있어요. 이것도 되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학학원, 공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친구는 여학생인가 보죠? 되게 이쁘게 잘 적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공부가 대부분은 다음날 영어학원을 가면 영어 숙제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수학 숙제가 되겠죠? 잘 보시면 숙제 빼곤 하는 게 없어요. 그죠?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학원 숙제 빼곤 하는 게 없다. 책 읽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스카이권에 합격한 아이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지금 조금 이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저학년들, 그리고 고1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2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고2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월수금에 수학학원을 갔다 와서 영어 공부를 하는 요 습관 있잖아요. 저학년 때. 이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수학학원을 다녀왔으면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영어학원을 다녀와서 영어 숙제를 해야 되죠. 이게 하루씩 밀려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유는 간단하죠. 영어학원 가서 시험을 본다? 그럼 이때 공부를 해놔야 안 까먹으니까. 수학학원 마찬가지고.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다 까먹고 공부하는 느낌? 이렇게 되면 주 1회 강의를 듣게 되면 주일에 국어 수업 같은 걸 듣는다 칠게요. 그러면 토요일날 강의가 있으면 이때 수업 듣고 금요일날 숙제합니다. 이런 습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습관적으로 좀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들도 이런 얘기 하세요. 저한테 오셔서 애들이 너무 시간이 없다.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면 막 자기 바쁘다. 그죠? 근데 시간을 잘 쓰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 다음 현재 지금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면에 있으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국어 공부는 세팅을 하셨나요? 아이들 국어 공부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마 대부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죠?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일단은 이 디테일한 어떤 방법적인 면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일단 라인은 요런 라인으로 가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자, 생기부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적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경쟁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40명 안에 들어가는 1020명이 떨어지고 불합격. 그럼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신 등급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 또 생기부가 필요하거든요. 자, 생기부가 어떻게 써져야 되는지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준비해야 될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볼게요. 그냥 간략하게만 오늘 볼 건데, 이 생기부는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세특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 공부를 잘하고 있니? 학업 역량. 너 진로 계열과 관련돼서 어떤 능력이 있니? 진로 역량. 공동체 생활을 잘하니? 리더십이나 나눔, 협력, 배려가 있니?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이 등급과 말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생기부를 보면 수업 시간에 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의 발문에 정성껏 대답하는 학생임. 별로 특이사항이 없어요. 이런 정도는 다 써져 있거든요. 생명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으로 DNA의 발견을 읽고 쭉 DNA 발견과 관련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자, 이것도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DNA 발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 있는 게 주도적 참여. 근데 만약에 등급이 3, 4등급이다? 그러면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그런 생기부예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모둠의 조장으로 조원들을 리드하며 활동함. 공동체 역량에서 일단 하나를 플러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성격 자체가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리드하면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공동체 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 성향이 너무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이런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게 입시에는 유리하죠. 그죠? 자꾸만 시켜주고. 자, 유전자에 이미 형질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하며, 이거 학생에 대한 이야기죠. 학생이 좀 흥미로워했다. DNA 발견 얘기는 요만큼만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이 또 이런 걸 또 깨달았다. 그렇죠? 이어서 뭔가를 더 탐구를 계획해서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좀 탐구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추후 이제 고분자화물에 대해서 탐구를 계획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공동체 역량도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과학에 어떤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이 진로 역량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심화 탐구. 그죠?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진로 역량. 그 다음에 당연히 학업 역량은 전반적으로 또 깔려있죠. 공부를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쓰도록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소감이. 그죠? 어렵죠. 학교 내신 준비해야 되지, 생기부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거 언제 어필해. 이거 내가 쓰라 그러면 그냥 쓰겠는데 이거 선생님을 통해서 또 써야 되니까 뭐 보고서도 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수능 준비도 해야 되지, 면접 준비도 해야 되지. 그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생기부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통 수행평가선에서 끝나버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냥 그런 생기부가 나와요. 이 질문 중에 성일고에서 뭐 수시 전략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 있던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교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세특을 써주려고 해요. 잘 써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정도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고가 다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40명 안에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쵸?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퍼포먼스를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카이급에 합격한 아이들, 제가 이제 눈여겨보면은 개인이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굳이 얘기 안 해주더라도 저보다 정보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해가지고 뭐 보고서도 내고, 이런 힘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이 호기심이 좀 많아야 돼요. 뭐 궁금해야 된다는 거죠. 좀 궁금해하고, 이거 왜 그런 거지? 이건 공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게,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 이 빨간 키워드들이 이 저학년 때는 되게 중요한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발현될 수 있도록 케어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것만 좀 제대로 해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기다리셨던 공통점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그냥 두 갈식으로 딱 적어 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서울대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중학교 저희 하대원관에 이제 초중고를 다 가르치고 인원이 많이 없었어요. 한 70명? 근데 그 시절에 선행 뭐 세련된 커리큘럼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서울대 갔어요. 근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되게 확고했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나 인서울 갈까? 뭐 이렇게는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제 친구들이, 딸들도 이제 예비 고1이 많았어요. 이번에 고1 된 애들이. 제가 컨설팅을 좀 해줬거든요, 애들 학습 컨설팅을. 그런데 문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 시켜놨는데 약간 의욕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길러져 있는 상태가 일단 스카이 학생들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였다. 공통점 중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해야 될 게. 복잡하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복잡한 걸 어머님들이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준다 한들, 예를 들어 컨설턴트가 붙어서 생기부, 컨설턴트가 뭔가 영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막 같이 만들어준다고 한들 경쟁력이 없어요. 생기부는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고, 내가 면접 준비를 하고,
그다음 내가 수능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량이 반드시 개발돼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이게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도 지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핵심으로 우리 스카이권에 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역량이었다. 심화를 얼마나 했고 선행을 얼마나 했고 이런 거는 유리해지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한번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좀 보세요. 자, 1등급 아이들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죠? 자기가 스스로 그에 맞는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웠고,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이게 지금 부족하네? 아, 나 이거 더 해야겠는데? 언제 하지? 그죠? 이 친구도 스스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로 복습해도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고난도 문제들은 답지를 참고하지 않고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선생님들이 인사이트는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자기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문제 푸는 흐름을 정리하여 문제 옆에 적어놓고 공부했다. 그죠? 조금 다르죠. 그냥 학원 갔다가 학원 숙제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자고 이런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까 아이들이 이제 가졌던 물음표들입니다. 어려움들. 외부 주문에서 많이 출제돼요. 이거 수능 위주의 학습을 해야 돼요. 국어랑 영어가 특히 그렇죠. 국어, 영어가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평소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질문도 있던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뒤쪽 문제가 어려웠어요. 심화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헷갈렸어요는 이해가 잘 안 간 겁니다.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저렇게 꼬아놓은 것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그죠? 실수가 많아요. 이런 꼼꼼하게 습관을 가져야 되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시험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누군가가 찾아주고, 아, 너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해서 걔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가 나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배정해야 되고, 자기가 학원을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주로 와 계신데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준비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키워주고 목표의식과 동기 이런 것들을 좀 북돋아주고, 그 다음 아이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진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자잘한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한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경쟁률이 올라갈 거예요. 1등급 구간이 4%였는데 10%가 돼버렸잖아요. 딱 봐도 2.5배잖아요. 그죠? 1등급에 있는 애들 다 스카이권 가고 싶겠죠. 그러면 고려대, 뭐 의대 이런 데가 경쟁률이 다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죠? 복잡한 많은 논서 수령 평가, 수행 평가 확대, 많은 과목들,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의 변화, 그 다음 과학도 많고, 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포인트가 학생에게 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그리고 스카이급에 맞는 아이들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제가 이제 이 교육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쳐 왔잖아요. 가르쳐 오면서 이제 어떤 이런 뭐 심화가 필요합니다. 올림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런 걸 떠나서 가르치면서 성공적으로 키워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이 우리 하이탑반 1기 졸업생이 한양대, 의대, 그 다음에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이렇게 쭉 갔거든요. 1기 졸업생이. 그 하이탑반 1기를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걔네한테 심어줬던 것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주도 역량, 문제 해결 능력, 할 수 있다는 믿음, 동기부여.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되죠. 근데 현장은 이런 거죠. 현장은 제가 학원을 하고 있지만 학원에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어머님들이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학원의 컨텐츠나 커리큘럼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입시에 대한 정보도 빨라요. 학교 내신에 대한 정보도 빠르고. 이런 건 좋은데 안 좋은 게 이런 컨텐츠나 커리큘럼을 아이들한테 그냥 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이들은 여과 없이 받아요. 선생님이 이거 숙제 해와야 돼 라고 뭐 이쪽에서 뭐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해와 이러면은 그냥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지, 나한테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조차 하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반전을 시켜야 되는 게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유. 논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논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24시간을 잘 쓰자 그랬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제가 이 두 가지 컨설팅을 하고 이걸 지킨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생기게 됐죠.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영어학원을 다녀왔으면 영어 숙제를 하는 거예요. 다녀오자마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자기 주도학습 시간으로 잡고 있는 이 1시간 동안에는 이거는 뭘 할까에 대한 공부를, 제가 아까 그 하이탑반이며 우리 고등부에 반들에 들어가서 강연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1시간을 비워라. 그리고 니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한 공부를 거기에 배정해라. 만약에 그게 수학 오답이면 오답을 하고, 수학 심화면 심화를 하고, 국어 수능 공부면 국어 수능 공부를 해라. 저마다 필요한 건 저마다 다를 거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숙제 위주로만 하면 안 된다, 일단은.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컨설팅을 하고 오답 노트 시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이든 아니면 고등학생들이든 고등학교 1학년들, 고등학교 2학년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주도적인 시간, 공부 시간, 숙제하는 시간 말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보완해 볼 수 있는 시간, 이걸 배정하셔야 되고, 여가 시간은 평일에는 독서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들은 여가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부터는 독서가 어려워요. 중학생들, 그죠? 중학생들은 여가 시간에 요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책을 좀 끌어안고 자는, 그죠? 핸드폰 같은 것들은 좀 미리 이제 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이미 틀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어머니들 만나뵈면서 얘기하면 원장님 뭘 모르셔서 그런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뭐 전 뭐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점점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싸우시지 마시고, 꼭 제가 설명해야 하면 가가지고 아이랑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잘 지켜보면서, 이 잔소리하는 거랑 훈육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훈육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실 거면 정식으로 자리에 앉아서 정식으로 얘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엄마 잔소리는 절대 안 듣죠. 저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학생에 대한 믿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른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게 지금 와 계신 분들이 그래도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일 거거든요, 입시에. 그래서 저는 여기 자제분들은 그래도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현장의 전문가니까 현장에 제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진짜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러면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혹은 좀 급한 경우에는 뭐 저랑 컨설팅을 좀 의뢰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아직 저학년인 경우에는 좀 장기간 보면서 케어를 해나가시면 너무 좋겠다. 그죠? 자, 요게 거의 질문 이전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거의. 자, 요 단계 아시죠? 너무 귀엽죠? 전 둘째가 7살입니다. 이제 막 이런 티를 벗어났죠. 너무 귀엽죠? 이렇게 먹여주던 단계. 조금 지나면 자기가 손을 들고 이렇게 먹죠. 흘리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렇게 식판에 자기가 골라 먹게 되죠. 얘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건 먹기 싫다. 이건 먹고 싶다. 뭐 이런. 그죠?
끔찍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렇게 먹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의 공부는 이 수준을 못 벗어난다.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어리게 키웠다.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시간을 배정해주고 여유를 갖게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필요한 걸 찾아가게 해주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그게 스카이급에 어울리는 컨설팅이 아닐까. 단순히 심화랑 올림만 한다고 해서 스카이급을 갈 거면 강남, 분당, 잠실 이런 지역은 다 가야 돼요.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이 시켜요. 그쵸? 근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 없이 훌륭한 대학에 간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공통적인 어떤 성향들이 좀 있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Q&A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늘 한 30명 정도 하면서 이렇게 좀 질문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어떤 정보들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등급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지금 고1들, 고교학점제 고1들, 지금 고1 학부모님들도 꽤 들어와 계신데 정말 제가 오늘 고1들한테 들어가서 그랬어요. 내가 현재 2등급을 받았다? 이 잘하는 것 같잖아요. 2등급. 그죠? 총 고교학점제는 5등급제거든요. 그 전엔 9등급제였고 그러면 7등급, 6등급 좀 더럽게 못한 것 같은데 3등급 그러면 잘한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럭저럭 한 것 같은 숫자. 근데 이게 같은 숫자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2등급은 3, 4등급과 같은 숫자죠. 1등급은 그 전에 1, 2등급과 같은 숫자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2등급이나 3등급이 많다. 그러면 큰일 났다 생각하셔야 돼요. 가천대 가기 어렵겠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괜찮은데?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좀 할 얘기가 없어지게 되죠. 자, 보시면 이게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대학 입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능 등급과 내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신이 1.0에서 1.3까지 돼요.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얘기겠죠? 그러면 종합전형으로는 이런 데를 써볼 수 있고 물론 최상위권 점수니까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교과도 다 쓸 수가 있죠. 의치한약수. 논술은 비추천한다. 왜냐하면 내신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논술 볼 필요가 없다. 정시도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정시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수능 등급. 정시도 이 정도 나오는 아이들 한 1등급 혹은 한두 개가 2등급 이런 경우면 정시로도 이런 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시 등급이 저 정도면. 그죠? 물론 의치한약수는 이게 11111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인 매트릭스라는 거고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수능 시험 결과에 따라 수능 시험 결과가 많이 안 좋은 학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좋잖아요. 얘는 내신은 좋은데 그럼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한정이 됩니다. 조금 더. 그죠? 의치한약수가 사라졌죠. 그죠? 수능 못 봐서는 의치한약수는 못 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거는 이 고교학점제도 똑같은 거예요. 이 등급 구간이 넓어졌을 뿐이지 오히려 수능 시험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영어나 국어 공부를 시키실 때 어떤 시사 논술이나 어떤 뭐 그런 류의 공부보다는 수능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나중에. 그리고 학교 내신도 수능 공부처럼 나와요. 어렵게. 자, 요쪽이 이제 여기가 요쪽 라인 1.0에서 1.3, 1.3에서 1.6, 그 다음에 1.6에서 2.1 여기까지가 고교학점제에서는 요게 1등급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은 여기가 이제 다 나눠져 있죠, 구간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등급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간단해요. 일단 수능 점수가 좋아야 되지만 요 동네에서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건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해서 1점대 등급이면은 그러면은 스카이 서성한을 1점대 한 중반 완전 밑에 말고 1.89 말고 한 1.6, 1.5, 1.7 이런 정도면은 스카이 서성한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볼 수 있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1점대 후반 등급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스카이 서성한은 좀 어려워진다라고 봐요. 그럼 중경외시 라인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2등급 초반 중반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등급이에요. 2초 2중 이런 것들이 거기가 잘못 가면은
세종대 라인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국민대, 세종대 잘못 가면 좀 잘 가면은 경희대나 뭐 동국대 요런 라인까지 가능해지게 되죠. 방금 말씀드린 건 생기부와 수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3등급이다? 그럼 3등급이면 인서울이 어려워요. 솔직하게. 3등급이면 이제 가천대 약수령 논술, 아니 가천대 정도, 그 다음 당국대, 경기대 요런 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현재 이제 고1들 같은 경우에는 1.1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2등급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천대 라인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정교육과정 오늘 살짝만 얘기를 드렸고요. 앞으로의 대입 전형, 고교학점제, 대입 성공과 진로 선택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드린 그 얘기에 좀 첨부해서 저희 하이탑 TV가 있어요. 여기인데요, 유튜브에. 하이탑 TV에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한 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 얘기만 해도 1시간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 그 다음에 고교 선정 얘기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로 선택 방향을 이렇게 주신 게 사실은 진로 선택이라는 게 크게 생각보다 세분화되지 않아요. 크게 보면은 공대 계열이 있고요, 공학 계열, 그렇죠?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범 계열이 있죠, 애들 가르치는 계열. 그다음 공무원이 되는 계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기업에 취업하는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의학 분업이 있죠, 의학 계열이 있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계열이. 그래서 아이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과목, 아니면 아이가 좀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아이의 성향은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 나중에 얘가 회사 가면 괜찮겠는데, 아, 얘는 연구원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공무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고민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내신 대비 공부법과 동기부여를 또 궁금해 하신 분이 계신데, 여기도 역시 강의가 있어요. 이것도 짧게 얘기 드릴 만한 내용은 아니고, 내신 대비 공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 뭔가 부족함을 찾고 오답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시간 싸움이다.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루에 5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인강 보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뭐 풀고 이런 시간이 5시간 이상이다, 그러면 꽤나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고 3시간이다? 이게 인서울의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3시간 이하로 공부해가지고는 인서울권은 가는 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시는 열심히 한 만큼 어떤 대가를 얻는, 그죠? 자, 일반고 3등급 학생이 지원 가능한 서울 경기권 대학 및 학종 준비 방법 이러셨는데, 일반고 3등급이면 3점대 초반과 3점대 후반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좀 비슷한 게, 3점대 초반이면 혹은 3점대 중반까지도 단국대, 가천대, 경기대 선이에요, 요 선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합전형이거든요. 교과전형으로는 어려워요. 교과전형 점수가 더 높아요. 근데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0대 1에 10명만 뽑아도 190명 떨어지는 거거든요. 10명 합격하고. 그러면 생기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면접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하겠지만, 여기다 플러스 제가 여기 고3 파이널 전략 컨설팅 3등급이야 이런 강연이 있었거든요. 이런 강연 해볼 만한 전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이에요. 이번에는 국민대도 처음으로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천대, 국민대를 노리는 약수령 논술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등급과 상관없이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것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 그러면 가천대도 전 가천대 애들이 뭐 이래요. 입결이 선생님 가천대 작년 입결 봤더니 3.7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3.3이거든요. 저는 붙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교과전형 얘기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장은. 그렇기 때문에 양론 같이 준비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중3 때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중3 때 준비해야 될 거, 여기 또 요걸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공부를 하셔라,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다만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역량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많은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걸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하고 있어. 오케이. 이것도 하고 있어. 근데 이거 안 하고 있어. 그럼 얘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선택을 하셔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만약에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론 아까 그 기본적으로 제가 가져야 되는 목표의식이나 이거랑은 별개로 그냥 한 개만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공계면 이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문과 계열이면 이게 좋습니다. 수학시만 또 가서 그냥 해봐야 되는 게 될 것 같고요. 성일고의 전반적인 수시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성일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번 대학을 잘 보내보자는 어떤 열망과 욕망에 지금 엄청나게 창의통섭반 그래가지고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성일고로. 근데 제가 성일고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수한 학생이 많이 들어간 것 치고는 입결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등급은 퍼센트로 내잖아요. 아무리 세특이 좋아도요. 세특이 좋잖아요. 아무리 세특이 좋아도 등급을 뒤엎을 수는 없어요. 1등급인 애랑 2등급인 애가 있는데 2등급이 세특이 좋다고 할게요. 그래도 얘가 붙을 거예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지역의 표준 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낙생고 정도 되는 학교면 2등급이어도 일반고의 1등급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증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강남, 분당, 잠실, 송파, 목동, 상계, 중계, 그 다음에 지방 대도시 이런 데를 제외한 일반고들은 다 성남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도 대학에 다 입학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교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탐구보고서며 생기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겨요. 다른 학교에 다른 전국 경쟁에서 붙었을 때.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일고는 지금 학교 시험도 좀 어렵거든요. 학교 시험 난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난도가 어려우면 수능 준비가 좀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수능 준비를 해야 학교 시험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성일고 애들이 그래도 동급의 어떤 등급에 비해서 수능 점수가 좀 높은 경우가 있어요. 대신 시험 난도가 높으니까 여기까지도 준비를 안 하면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 따기가 어렵다. 생기부는 신경을 엄청 많이 쓴다. 제일 좋은 점은 개별 탐구 보고서를 가져가면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성일고는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좋죠. 선생님들이 좀 귀찮거든요. 받아가지고 다시 써줘야 되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기가 좀 뭘 열심히 더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 생기부 준비,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챙겨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상들에 주로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약도 좀 해드렸고, 전공에 따라서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뿐만이 아니라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에 따라 이거는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와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뭐냐 이런 거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런 정보는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예요. 자, 수학과에서는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만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통계학과는 확통을 선택을 해야만 다 붙었다는 얘기고, 물리학과는 물리를 선택을 해야만 다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못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제가 진로가 바뀌어서 이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종합전형에서는 물리랑 관련된 예를 들어 기계공학이나 이런 데 선별하게 되면 안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목이 가지는 의미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고교 선택도 보시면 되고요. 자, 내신 챙기면서 모의고사 공부가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 비율로 시간을 분배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시간 분배보다는 시기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 때나 그다음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모의고사 위주의 공부가 돼야 돼요. 내신 공부보다는. 그죠?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이 있고 혹은 주말 같을 때 과학이랑 뭐 국어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내신 공부가 주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항상 꼭 하고 있어야 될 거는 국어 수능 공부 매일입니다. 국어는 어학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하나 강조드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간에 지금 낙오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듣다가 이제 힘들다 그러고 나가신 거죠. 자, 성남 지역의 특징과 전략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강점은 내신 따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전학을 오는 상황이니까 또 그만큼 내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입시에서.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내신 따긴 좋은데 그럼 생기부는 어떠냐? 그럼 생기부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특정 지역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 분당이나 강남 이런 쪽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강남에서 1등급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학교 시험도 어렵고. 근데 3등급을 땄는데 생기부는 좋게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3등급에 생기부 좋아봐야 갈 수 있는 대학교는 뭐 국민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신을 잘 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강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완을 해서 내신만 잘 따서 예를 들어 1.8등급이었는데 재작년 데이터인가 제가 보다 보니까 단국대 간 친구가 있어요. 1.8등급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신 잘 따는 건 강점이고, 약점은 생기부는 그냥 그렇죠. 사실 뭐 되게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일반 그냥 평범한. 근데 내가 만들어 가면 돼요. 어차피 생기부는 원래 그런 전형이에요. 학교에서 해줘야 될 거는, 혹시 어머님들도 주장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해줘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탐구를 해서 탐구보고서를 갖다 냈는데 이걸 왜 세특이 안 써주냐, 이렇게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웬만하면 받아주는 분위기입니다.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드리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약점은 수능 공부입니다. 수능 공부. 내신 난도가 좀 쉬워요. 수능 공부 안 돼요, 애들이. 근데 이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생겨요. 애들한테 야, 수능 공부 해야 돼 라고 누구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설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고교학점제 라인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고1이죠. 거기서부터 수능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수능 공부지만 내신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렇게 갔는데 9등급제에선 그게 괜찮은데 5등급제에선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학도 수능 공부 같이 가는 거고 국어도 수능 공부 같이 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필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전략들을 짜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학원의 어떤 사명이고요. 그래서 우리 수정 중원고 학생들이 좀 꿈을 찾고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고등 본원에서 고등관도 3관까지 개원을 하고 저희가 입시센터도 개원을 시켰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초중등관도 본점이 하대원에 있고 하이탐 유명성, 그래서 영어 수요까지 좀 받아들여서 영수학원을 단대동에 하나 또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5개의 우리 지점들과 원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치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들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주도 능력을 키워서 고등부로 보낸다. 학생이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틀린 거를 한번 보고 베낄까봐 두려워서 안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그래서는 고등학교에 가서 잘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채점해보고 자기가 틀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어른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능력을 좀 갈고 닦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지 그죠? 잘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 단톡방에 제가 이 자료들 드릴 거거든요. 필요한 자료는 쓰시고, 그리고 하이탑 TV 구독하셔서 한 번씩 보시면은 제가 거의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한테도 설명회 영상을 주고, 한 월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엔 좀 더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맞춰도 되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뵙고 나중에는 설명회 하면 좋겠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